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어, 홈. 오, 이 정도면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27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있죠? 네, 안녕하세요. 뉴욕 소식을 전해드리러 온 문인주입니다. 와. 오, 좋아, 저희 좋아.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물랑루즈 한미 비교.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미 비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27님 아직 안 보셨죠? 저 다음 주에 가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컬처봄 신년 단관 예정 첫 번째 작 물랑루즈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27님이 그때 시간이 안 되셔서 저랑 주스님이랑 일단 얼른 보고 왔습니다. 그날 주스님이 너무 섬세하신 거예요. 아니, 나 아니에요. 완전 감동을 받았잖아요. 망원경 그것도 들고 있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리뷰하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식구님 여기 좀 보세요. 식구님 이거 보셨어요. 식구님 제가 지금 누굴 봤는데요. 막 아주 그냥 뭐 나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27년 저희 그냥 되게 건성건성 보잖아요. 건성건성 보는 거에 또 최고봉인데 우리 주스님은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뭐 이거는 이 MD는 미국에서보다 한국이 더 싸다느니 시장 마켓 조사까지 해오신 거예요. 사전 조사 근데 얼마나 완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스님? 그냥 보려고 했었어가지고, 막 이거저거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식구님이 내일 물랑루즈 볼 시간 되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전 당장 내일 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호강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진짜 인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랑루즈를? 처음에는 예매를 하고 봤는데요. 그때 제가 물랑루즈가 몇 번째 본 뮤지컬이었냐면 다섯 번째로 본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예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정식대로 이렇게 약간 내지 않고 아낄 수 있는 돈도 다 내고 보는 그렇게 봤어가지고 그래도 1층에서 봤었는데 진짜 처음에는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신곡들까지 포함을 해서 만든 뮤지컬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객석에서 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공연을 보면서. 그래서 음. 이게 콘서트장인지 정말 뮤지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브로드웨이구나 하면서 너무 벅차오르고 짜릿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MJ와 하데스타운을 보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했던 뮤지컬이 물랑루즈였어요. 저희는 주크박스 뮤지컬을 배울 때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니까 아, 막상 어른들이 맞아요. 이렇게 주크박스 뮤지컬에 열광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여름에 런던 갔을 때 앤 줄리엣이라는 뮤지컬도 그렇고 물랑루즈를 보면서 와 진짜 내가 듣고 자란 노래가 뮤지컬에 이렇게 잘 믹스돼서 나올 때 정말 신나고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맘마미아를 좋아했구나를 드디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찔리네요. 내 아니에요. 의미가 뭘까요? 고모뻘인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고모뻘은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한국은 그-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레플리카 초연이다 보니까 번역에 되게 깐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디가드까지만 해도 마지막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거는 번역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박천유 작가님이 번역을 하셨었는데 이제 공연 전에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 옆에서 친한 윌 에런슨 작곡가가 막 놀린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연 첫 공연에 관람했었는데 어떻게 번역이 될까 두근두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시작하는데 영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나오겠지 하는데 끝까지 다 영어로 부르는데 자막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었었는데 재연 때도 똑같이 번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번역을 상당히 많이 했고 파이어워크 같은 곡은 불꽃놀이고 이 가사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처럼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한국 가사에 불꽃놀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밤하늘의 별처럼이라고 번역을 하고 굉장히 많이 자율성을 줬다. 그래서 신기했다. 사실 저도 공연을 보면서 번역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랑루즈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사실 이제 아는 배우가 있으니까 혹시 번역이 한국어로 많이 됐니?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냐면 이게 팝송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팝송 가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몇몇 노래들은 사실 저희가 영어로 들어야지만 사실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대체 어떻게 번역이 될지 너무 궁금하고 사실 너무 보고 싶은데 한국어와 영어가 적절하게 섞여서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막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뭔가 다이렉트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살짝 초월 번역처럼 뭔가 한국의 정서에 맞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몰랑루즈가 한 곡의 팝송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보다 한 곡 안에 여러 가지 팝송을 매시업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주 유명한 팝송, 뭐 싱글레디스나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샹들리에나 싱글레디스가 그대로 단어를 살렸고, 그다음에 저는 좀 놀랐던 게 롤링 인 더 딥은 굉장히 유명한 팝송인데도 한국어로 번역을 그냥 다 했어요. 아까 브로드웨이에서 막 관객들이 노래 막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서도 막 따라 하던가요? 사실 한국의 관극 문화는 이제 따라하면 바로 머셔가 달려오죠. 인주님이 죄송하지만 불편하신 곳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겠죠. 다르네, 다르네. 싱얼롱을 해야겠네요, 싱얼롱 공연. 저희 앞에 앉았던 분 기억나세요? 이게 오, 이제 일단 처음에는 프리쇼부터 시작을 해요. 공연 시작하기 10분 전쯤부터 무대에서 이제 배우님들이 굉장히 천천히 막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거 미국도 그런가요?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게 저는 좀 어떤 사람은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려오진 않고 그냥 무대 위에서만 이렇게 천천히 뭐 마치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희 앞에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공연을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막 사회자가 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네, 멘트가 지들러가 딱 있잖아요. 시작을 하죠. 네. 하니까 갑자기 음악이 둥둥둥둥 하니까 막 사람이 막 손을 흔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뭘까? 저 사람 곧 인주님 2가 나오셔서 오셔갖고 손님 뭐가 불편하신가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은 처음에 이제 했다가 이제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야. 극장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고개를 이렇게 툭 숙이면서 진정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진정을 하는데 좀 뻘쭘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좀 스스로 진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박수 소리도 막 그렇게 막 열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너무 막 저희 뭐 공연 곡 하나 끝나면 막 박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관객 문화가 좀 얌전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하거든요. 조금 더 얌전해진 함성이 것 금지가 됐었다 보니까 이제 같고. 다들 자제라는 느낌?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렇게 막 열렬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도 코로나 때 셧다운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작년에 갔을 때 저는 케이팝 뮤지컬 봤거든요, 저도. 그리고 완전히 콘서트장이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인주님. 그 소리 지르고 막 춤도, 캐짜 춤까지 췄다가 막 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랑루즈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풀려도 되지 않을까. 함성 지르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함성을 좀 질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돌출 무대랑 양쪽에 이 사이드에 그 무대가 없어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한국은 그것 때문에 그냥 일반 프로시니엄 무대 안에서 동선을 조금 좁게 사용을 해가지고 미국 버전에 보셨으니까. 그 돌출 무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돌출 무대 가운데 양옆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둘 다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오고 그 앞으로 나온 부분까지 초반에 말씀하신 그 한 10분 정도 배우들이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배우들이. 그리고 사실 저는 보면서 친구가 이제 돌출 무대 속에 있는 객석이 어떻냐라고 물어봤는데 테이블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앉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관객석을 바라보는 좌석은 없었지만 일부 관객들은 몸 자체를 돌려서 봐야 하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앞에 돌출 앞쪽 무대를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냈는데 배우들의 뒷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오히려 그냥 가장 앞열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었고요. 근데 이 배경 자체가 그 약간 20세기 파리의 그런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저 좌석에 앉으면 정말로 자기가 그 클럽에서 약간 다이닝을 하면서 함께 그 공연을 관람하는 느낌이 들긴 하겠다 해서 컨셉을 살린 그런 좌석이구나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좋을 것 같진 않다.
그 자리가 굉장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불편함은 많군요. 원래 마냥 아쉽기만 했는데 더 비싼 돈을 내고 시야방해가 생겨서 없앤 걸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객석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공연을 여기는 길게 하니까 그런 극장을 개조하는 부분들이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렇게 공연을 길게 하진 않잖아요. 막 1년 주기까지도 넘어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음, 극장 개조하기도 힘들고 또 한국은 아직 마스크를 착용을 하죠. 근데 네. 여기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요. 오히려 특히 동양인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조금 이상한 눈초리로 아, 보기까지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침이 많이 튀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했다면 많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아, 않았을까. 또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거리를 조금 아, 두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직 그렇게 하기는 방역 지침이 어떻게 오피석은 또 될지 몰라서 열었잖아요. 그런가? 아, 오피석은 오피석 그러게요. 열었잖아요. 열었나요? 네, 오피석을 역대 최고로 많이 열었어요. 3열을 다 어, 열었어요. 제가 물랑루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디어 오피셜로 됐나요? 제가 얘기를 예. 해보면은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극장의 좌석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극장에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년 이상 공연하고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많고 극장으로 그것도 그걸 뜯어내잖아요. 그럼 원상복귀를 해줘야 돼요. 그대로. 아이고. 그게 더 힘들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의자 갖다가 놓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피석을 그렇게 많이 오픈한 게 테이블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없으니까 그게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면으로 너무 잘 볼 수 있는 앞자리를 오픈해 주겠다. 이러면서 좌석을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서 마련을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돌출 무대가 나오면 그만큼 좌석이 없어지잖아요. 네. 돈도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또 그냥 어쨌든 몇 명이라도 더 앉아서 이걸 우리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략을 하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브로드웨이에서 이번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막 셋업을 하면서 그 이제 바뀐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대 장치나 이런 큐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비틀주스를 했던 그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굉장히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고 너무 이게 이제 그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 팀들 예를 들어서 음향 같은 경우에는 그 음향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잘 모르시니까 슈퍼바이저 분이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셋업을 하잖아요. 그 메모리를 하면 근데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메모리를 한 번 하고 돌려보고 또 바꾸고 메모리를 또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막 5번, 6번씩 막 같은 음. 장면을 바꾸는 이런 그 우리 주스님 같은 그런 집요함이 있는 분이셨던 거라. 아, 그래서 너무 집요한데? 스태프들이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 셋업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렇다고 한국 분들이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걸 다 맞춰가지고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 바꿔서 해야 되다 보니까 예민하시잖아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게 CJ가 공연할 때는 항상 보면 비루지스 때도 그렇고 이게 막 정말 아슬아슬하게 셋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시는 스타일이시고 다만 좋은 거는 오픈을 했을 때 처음 공연이 마치 몇 번 한 것처럼 굉장히 그 빈틈이 없는 그런 수준을 보이시는 CJ의 그런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제 내피셜과 들은 음.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앙상블이나 무대 전환이나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고, 저희가 사실 뭐 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완숙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봤을 때가. 근데도 굉장히 완숙한 것처럼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본 캐스팅은 크리스티안의 이충주 배우님, 그다음에 음. 사틴 역의 김지우 배우님, 지들러 역의 김용수 배우님,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미국에선 캐스팅 혹시 배우님들 이름 기억나세요? 영화랑 싱크로율이 어땠나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맨 처음 초연했던 배우와 재연으로 두 번째로 선 배우들에 대한 비교평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두 번째 배우만 사실 봤는데, 초연했던 에런 투데이. 남자 주인공 네, 역할 배우분이 돌아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간발의 차로 뉴욕을 떠나게 되면서 아, 사실 보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는데, 아쉽, 이제 다들 약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정말 그 초연 배우들이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서, 정말, 영화랑도 굉장히 싱크로율 잘 맞았다라고 했고, 그런데 두 번째 배우들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노래적으로는 좀 더 안정성이 있었지만, 뭔가 캐릭터성으로는 초연 배우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 물랑루즈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캐스팅을 누가 할까, 누가 그 배우들을 할까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잘 어울렸나요? 어떠셨나요? 김지우 배우님이 록시랑 비슷하긴 하지만 비주얼적으로 완전히 다이아몬드 같은 사틴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기 톤도 기존에 맡으셨던 배역들과 다르게 굉장히 사틴에 맞게 하이톤으로 어울리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충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로 악역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티앙은 굉장히 순정남이잖아요. 굉장히 이미지 변신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공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27님은 꼭 홍강호 배우님 거 보세요. 너무 궁금해요. 아, 비교를 해보기 네, 위해서? 보니까 홍강호 배우님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충주 배우님도 악역을 했는데 굉장히 순진무구한 게 그 연기를 하시는데 홍강호 배우님 사실 되게 센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센 캐시잖아요. 센 캐릭터. 음, 근데 이 연기 변신을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날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홍광호 씨 공연으로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홍광호 씨의 이 몸짓의 움직임 춤 굉장히 새로웠다. 네, 알고 보면 아크로바틱 전공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유니버설 아트 센터에서 했던 코멧, 그레이트 아, 코멧. 거기서 막 그 막 제주를 넘으시고 막 아,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 봤고 아마 잘 추실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이게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홍강호 씨가 맞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춤을 춘다는 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춤의 그 몸짓을 좀 보기 위해서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차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로드웨이는 스타 캐스팅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표 팔리는 숫자도 좀 다르고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근데 브로드웨이는 어때요? 요즘에? 이게 약간 공연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작곡가가 유명한 공연은 작곡가를 홍보를 하고, 제작자가 유명한 공연은 제작자를 홍보를 하고, 뭐, 스타 마케팅을 가장 열심히 했던 공연은 당연히 더 뮤직맨일 것 같아요. 이제 음, 휴잭맨이 주연을 하다 보니 정말 음, 포스터나 무슨 팜플렛이나 모든 것에 휴잭맨과 더 모델을 하고요. 뮤직맨이라는 게 폰트 크기가 똑같아요. 뭐가 제목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스타 마케팅을 열렬히 하는 브로드웨이 공연은 사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큰 인기를 끌었던 공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저는 스타 마케팅이라는 걸 크게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당일 캐스팅 자체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환불까지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는 당일에 제가 공연장을 들어가기 전까지 캐스팅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그리고 메인 캐스트는 이제 웹사이트나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당연히 누가 지금 주연으로, 조연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메인으로 하고 있는지는 나오는데, 당일날 가면은 플레이빌에 자그마한 흰색 그냥 A4 용지를 거칠게 자른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 어떤 캐스트가 바뀌었는지를 그제서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겪어봤는데, 얼터네이트가 특히 물랑루즈에서 세틴 역을 얼터네이트가 공연하는 거를 두 번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흑인 여자 배우분이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셔서 이게 아픈 역할이어야 되는데 너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체적인 조건이 사실 연기로 이게 커버하기가 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물론 얼터네이트니까 체험하는 공연 기간이 있겠지만, 좀 아쉽다. 이게 사실 관객 마음으로는 조금 제가 선호하는 캐스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으로는 사실 장점으로 느껴지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관객 면에서는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MJ 같은 거는 사실은 그냥 마이클 잭슨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 하나만 봐도 이건 작품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캐스팅이 그런 거 당연히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브로드웨이는 원 캐스팅이죠, 보통. 더블이나 트리플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얼터로 가는 경우 이제 그 정말 소수죠. 만약 120회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회 미만이죠. 5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당일날 배우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거고, 지난번에 마이클리 배우님이 어디 토크쇼 나와서 얘기했는데, 한국에 그때 왔을 때 더블을 하라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가 원캐스팅을 못할 정도로 실력이 없어서 나를 더블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음, 우리나라 이제 공연 문화와 다르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원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 배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죠. 근데 이제 그날 당일날 아파. 배우가 아파. 그래서 얼터나 막 스윙이나 막 더블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 관객은 우리나라 관객이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내가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텐데 거기는 배우님이 아프셔. 배우님이 건강하셔야 될 텐데 다음에는 건강하게 좋은 공연을 하셔야 될 텐데라는 마음으로 진짜 약간 되게 열린 마음으로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플레이빌에 그냥 조그맣게 진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 정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크게 했던 거는 그 매표소 앞에 좀 크게 오늘 캐스팅 오늘 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지 하나가 뜨는 건 제가 한번 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호들갑 제가 호들갑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호들갑을 떨기 때문에 호들갑스럽지 않게 그냥 차분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우님들도 거의 주연급 배우님들은 웬만하면 자기 관리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프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냥 나눠주죠, 무료로. 네. 근데 저 이번에 런던 갔을 때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수베니어 북이라고 공연 사진 들어있는 거는 좀 더 비싸고 나머지 캐스팅 리스트만 들어있는 거는 한 5파운드 정도? 8,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안 사면 당일 캐스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에 쪽지를 넣어주는데 그걸 8,000원 주고 파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나눠주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디어 에바난슨을 봤는데 마티네여가지고 낮 공연은 주로 언더스터디나 커버 분들이 많이 서거든요. 8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뮤지컬인데 6명이 커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북을 안 사면 볼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나왔는지. 근데 또 저는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니까 메인으로 보고 싶었는데 그날 커버데이라고 8명 중에 6명이나 커버가 선다고 비중이 작은 2명만 메인 캐스트였고 나머지는 다 커버여가지고 오히려 팬들은 커버데이라고 막 엄청 신나서 설레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